네, 반갑습니다. 사무직 원조사 김재입니다. 우리 26년 수능원성 1회 모의고사 해설이 됐고요. 제가 지금 필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분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PPT 포인터도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가지고 일단은 핸드 마이크로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촬영 감독님이 안 계세요. 촬영 감독님이 이제 PPT를 넘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제가 필기를 하고 바로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필기 하시는 분들은 네, 바로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완성 1회 해설인데요. 1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등급 컷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등급 컷은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부터 리을까지 일단 찾아주시면은 자, 빛이란 에너지한 형태로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진동하며 이용하는 전자기파로, 자, 정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 정의. 우리 정의는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고요. 니은 물체에 반사된 빛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면 물체의 색으로 인식되는 이거는 인간의 몸속에서 나타나더라도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디귿 사과가 햇빛을 받으면 다른 색깔 빛들을 모두 흡수하는 것도 자연현상이죠. 리을 박물관에서는 문화재 본래의 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유사한 조명을 사용하죠. 얘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렇게 정해졌고요. 기억 1번부터 볼게요.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틀렸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과 가능한 것이 공통점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 경험적 자료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죠? 이 경험적 자료라 그러면은 애들이 경험적 자료는 뭐야? 그러면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공통점이요, 이렇게는 대답을 하거든. 근데 뭔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문제야. 우리 경험적 자료는 실제 존재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자료.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이죠. 틀렸고요. 리을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기억, 디귿, 리을과 같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디귿도 자연현상이죠. 틀렸고요. 5번 기억, 리을, 사회문화현상은 뭘 가치죠? 가치 함축적. 자연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얘가 정답이죠.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지금 연구가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조사 유형인데 요 정도의 길이로 나온 사회조사 유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조금 짧게 나왔지만 사실 그 짧은 제시문 속에 중요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었고 이거보다는 길고 어렵게 나올 거예요. 같이 볼게요. 갑은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설 좀 써볼게.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땡땡 중학교 3학년 학생 200명, 그 다음에 세모세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명. 그래서 지금 얘네가 지금 표본이에요. 표본. 해상으로 자, 구조화된 설문지 밑줄. 그래서 질문지법을 사용한 거죠. 잠깐만요. 지금 질문지법을 사용했고요.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그래서 지금 얘가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이제 독립변이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업 성취도, 이 학업 성취도가
중소변인에 대한 개념을 시작 중요가 되는 거고요. 수집한 자료를 통해 통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학업 성취도의 부적 영향? 이거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부의 영향을 미쳤다. 아무튼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낮은 거죠. 지금 가설은 수용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지금 여기가 종속변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여기가 독립변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얘는 지금 질문지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진행한 거지. 그래서 방법론적 1원론입니다. 4번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5번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하는 연구가 이제 질적 연구인데 얘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죠?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사회문화에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문만 보고도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기능론과 갈등론 찾는 거죠. 제가 오늘 글씨를 잘 못 쓸 거예요. 지금 이 분필 케이스가 없어서 이해 좀 해주세요. 기능론 갈등을 찾으면 되는데, 자, A부터 봅시다. A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한 틀 안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할. 자, 밑줄 쳐볼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할. 그 역할에 부여된 행위들을 하여 사회가 안정 동그라미, 질서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우리 기출형에서도 설명했지만 사회 안정이나 질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기능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얘는 A가 기능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는 사회를 지배하는 집단, 이쪽봐 지배하는 집단. 그래서 이런 지배 집단,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는 갈등론만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B가 갈등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를 보시면은 A는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거 맞고요. B는 A는 기능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디귿 B는 갈등론은 개인의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전제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틀렸고요. 리을 B는 갈등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으로 설명한다. 이게 지금 거시적 관점이라서 맞는데 지금 A도 거시적 관점이죠.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우리 4번 넘어갈게요. 지금 4번은 좀 특이하네. 한번 볼게요. 갑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탈 전 상황과 이탈을 결심하게 된 이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런 거에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대요. 그래서 이를 위해 조사에 응한 청소년 2명, 그다음에 직장인 남녀 2명과 진솔한 대화 밑줄. 우리 대화 나누는 거는 면접법이죠. 지금 갑은 면접법을 사용했고요. 을은 공유 플랫폼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의 도움으로 최근 3개년간 매출 통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고, 우리 통계 현황 이거 체크하시고, 얘가 지금 양적 자료예요. 근데 이 양적 자료는 자기가 수집한 거야 아니면 남이 수집한 거야?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되죠. 플랫폼 업체의 도움으로. 얘가 지금 2차 자료를 수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시민들 2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밑줄서 질문지법도 사용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갑은 자료 분석 과정 중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은 자료 수집 방법이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갑은 면접법이니까 질적 연구 쓴 거잖아.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 을은 갑과 달리 1차, 2차 모두 수집했죠. 그래서 이 질문지법이 1차 자료,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업체가 제공한 게 2차 자료입니다. 맞고요. 디귿 을은 주로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 이건 이제 질문지법이죠. 질적 연구가 아니라. 틀렸죠? 리을 갑을 봐도 언어적 상호적인 필수적인 자료 방법. 그래서 언어적
실무적 상호작용 필수인 게 이제 질문지법과 면접법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 릴 이제 4번이죠. 5번을 넘어갈게요. 5번은 지금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나왔는데 A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얘들아 이번에 구모에 그 사회 기관이 신문이 나왔어요. 신문은 사회 기관이 아니야. 은퇴가 신문은 사회 기관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률이 17%가 나왔는데 신문은 사회 기관이야. 우리 대중매체는 2차적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우리 정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 너는 지금 어디서 나를 보고 있어? 유튜브에서 보고 있죠. 유튜브 대중매체 아니야? 대중매체에서 사회문화니까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거야? 아니죠. 그래서 매체는 기억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래요. 그래서 A가 지금 산업사회죠. A가 산업사회. 그럼 이제 B는 정보사회겠네. 그래서 A에서는 가정집이나 사무실 문 앞에서 신문 배달을 가져다 놓은 신문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B에서는 신문을 보기 힘들고 신문사도 주로 인터넷 밑줄. 그래서 B가 정보사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A는 산업사회는 대면 접촉 비중이 높죠. B를 지우세요. 대면 접촉 비중이 높고요. B는 A 산업사회는 쌍방향 매체는 우리 정보사예요. 그래서 낮은 게 맞습니다. 디귿. B는 정보사회는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우리 정리하시면은 정보사회가 아닌 탈관료제, 산업사회가 관료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아셔야 될 게 자주 사용되는 매체가 정보사회는 SNS, 그다음에 관료제는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건데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SNS를 쌍방향 매체라고 하거든요. 쌍방향 매체. 신문과 라디오는 일방향 매체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그런 걸 이제 생산하는 방송국에서 너네한테 정보를 일방적으로 쏴주잖아. 그죠? 근데 SNS는 막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심지어 나 같은 사람들도 정보를 생산해내죠. 저기 쌍방향 매체.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다음에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틀렸고요. 리을. B는 정보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봐봐. 여기 정보사회에서 이제 너네도 인강 이런 거지. 인강.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집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는 정도가 낮아요. 바꿔서 말하면 통합 정도가 높거든. 그래서 너네 일이 뭐야? 너네는 공부가 일이죠. 근데 집에서 공부하잖아. 이런 게 이제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인데 집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분리 정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얘는 정보사의 특징이 맞습니다. 이제 산업사회는 어떻게 했었냐?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집에서는 잠만 자요. 그다음에 다들 어디 나가냐면은 공장에 나가.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해내고 집은 잠에서 자는 게 아니라 잠은 집에서 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저희는 분리 정도가 높다라고 하시면 되고 반대로 통합 정도는 어떤 거야? 통합 정도는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6번. 뭐가 이렇게 길어? 일탈이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자, 일탈. 자, 다음은 어느 사회학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해 조사한 건데 A는 병의 사례. 그래서 이제 병 옆에다가 A라고 좀 써놓을게요. A는 병의 사례. 그다음에 B는 갑의 사례래. 의리 C죠.
저도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다 붙일게. 경제적 성공. 여기다 뭐라고 쓰시냐면은 목표라고 써요. 목표.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 밑줄 쳐볼게. 이게 수단이죠. 지금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때문에 일사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B가 머튼의 아놈이에요. 그 다음에 을 어려서 친구에게 한 사소한 거짓말이 알려져. 자, 우리 사소한 거짓말에 밑줄 쳐보시고, 사소한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은택이도 맨날 사소한 거짓말 저한테 하거든요. 그게 1차적 낙인, 1차적 일탈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넘어가 줄 법한. 저는 맨날 넘어가 주거든요. 근데 이제 최민준 같은 애들은 애 자체가 심보가 고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은택이를 낙인을 찍고, 그럼 은택이는 나는 거짓말쟁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더 나쁜 거짓말,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지금 낙인이 찍히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이제는 저 스스로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 붙일게. 저 스스로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택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지금 그렇대잖아. 이게 뭐야? 부정적 자아를 내면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거짓말로 먹고 살게 되었다. 이게 뭐야? 2차적 일탈이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낙인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C는 낙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보고 이 낙인 이론이 해당하는 1차적 일탈, 그다음에 낙인 찍히는 과정, 부정적자를 내면화해서 2차적 일탈로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단계들을 조금 스스로 분석해 볼 줄 알았으면 좋겠고, A가 착용했네요. 이렇게 아는 친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친구한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수법을 배워 동그라미. 우리 학습은 차별규제 이론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A는 차교인데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이제 거시적 관점이라서 우리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머튼의 아노미, 뒤르켐의 아노미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차교는 일탈자의 부정적자에 붙이시고 얘는 이제 낙인에서 관심 있는 거죠. 틀렸고요. 3번 B는 머튼의 아노미는 정상 집단과 교류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차교죠. 차교. 4번 C는 낙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과 학습 동그라미 치시고 학습은 차교였죠. 5번 C는 낙인은 차별적 제재를 일탈과 원으로 보는 거예요. 차별적 제재가 누구는 낙인을 찍고 누구는 낙인을 안 찍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6번, 7번. 갑국의 가난한 농가에서 장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장녀는 귀속 지위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지낸 A는 15세에 도시로 가서 큰 상점의 판매직 사원으로 취직했대요. 얘는 성취직이죠. 어린 나이에 성실하게 일하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한 거니까 역할 행동이고요. 그래서 모습을 기특하게 여긴 사장, 그래서 사장도 성취직이죠.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개인적으로 A가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대요. 그래서 A는 졸업을 앞두고 경영이랑 법학과 중 진로를 고민한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타나지 않고 웬만하면 이제 법학과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경영학과는 너무 많죠. 법학과 가서 그냥 로스쿨 준비하는 게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꿈이 강사잖아요. 은퇴가 내가 꿈이 왜 강사인지 알아? 모르죠? 대부분
내가 이거를 막 물론 좋아하는 일이기도 한데 나 지금 4학년이거든. 나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지금까지 아무런 스펙도 쌓지 않았어요. 토익 점수도 없어. 나는 그냥 4년 동안 사회문화만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도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또 마침 이 길이 제가 나름 잘 나가요. 저 요즘에 대치동 가면 알아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잘 하니? 네, 이걸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웬만하면 이제 법학과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로스쿨 나도 이제 로스쿨이 가고 싶었거든. 법학을 이중 전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한 끝에 변호사가 되었다. 얘도 지금 성취직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소송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여 소송 의뢰인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되는 변호사상을 받은 것은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됐죠.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A의 귀속지이냐? 그럼 볼게. 자, 기억은 장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A의 귀속지 맞고요. 니은은 이것도 A의 성취지위. 근데 얘는 A의 성취지위가 아니죠? 니은 틀렸습니다. 시옷은 또 리을의 성취지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 틀렸죠? 틀렸고요. 니은, 디귿, 미음은 여기 디귿은 역할 행동 맞고요. 근데 판매직 사원으로서의 역할 행동 맞죠? 근데 미음은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판매직 사원으로서의 역할이야? 그건 아니잖아. 틀렸습니다. 디귿, 비읍은 비읍 어디 갔어? 고민은 역할 갈등은 아닌 거 맞고요. 리을, 이음은 올해 변호사상을 받은 거는 변호사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8번 넘어갈게요. 밑줄 친 기억, 사회학 기관에 나왔는데요. 기억만 볼게. 우리 직업 훈련원은 직업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적 사회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수준이기 때문에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중학교도 공식적 사회기관, 그 다음에 2차적 사회기관이죠. 기억. 각국 정부는 AI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 훈련원을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했는데 개별 교육생이 밑줄 쳐봐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 그래서 미래에 소속될 예정에서 희망하는 요구하는 가치관, 규범, 기술 등을 소속되기 이전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얘에서 지금 예기사회화가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무료다. 단 중학교 졸업 이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예기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기억은 공식적이죠. 틀렸고요. 니은은 중학교는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중학교는 원초적 사회화 여기다 밑줄 치시고 얘가 1차적 사회화를 물어본 건데 2차적 사회 기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기억은 2차적, 니은은 1차. 이거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대충 내시면 안 돼요. 수능상 출제자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답은 1번이고요. 9번으로 넘어갈게. 얘는 명목록 실제론 중에 하나인데 올해 명목론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굉장히 까다로운 독해로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거는 사회가 존재한다고 보는 실제론이고요. 이제 B가 명목론이죠. 얘는 지금 명목론의 예라고 했기 때문에 가에는 명목론에 해당하는 성질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1번 A는 실제로는 사회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 총합보다 크다고 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실제로는 사회 구성원이 바뀌면 사회 특성도 변하기 마련인 거는 개인에 의해서 사회가 결정된다고 보는 명목론의 특징이죠.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B는 명목론은 사회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 실제론이죠. 틀렸고요. 4번 B는 명목론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식 개선보다는 사회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건 사회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는 실제론입니다. 답은 5번인가 봐요. 가에는 우리 명목론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곤란한 게 실제론이죠.
실제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이 도표가 아니네요. 10번 볼게요. ABC는 각각 공동사회, 이익사회,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사회집단 및 조직에 대해 배워볼 건데 선택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는가? 요거는 이제 이익사회랑 공동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근데 A를 B, C, D와 구분했을 때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옛날에 벤 다이어그램 그린 것 중에 모든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공동사회거나 이익사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익사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익사회야. 이 이익사회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었고 얘가 각각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였죠. 그래서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그다음에 이익사회는 다 한 편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공동사회인 거지. 그래서 A가 공동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C는 D에 포함된대. 그다음에 C와 D는 B에 포함된대. 그럼 C와 D가 B에 포함되니까 B가 이익사회죠. 그다음에 모든 C는 D에 포함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안에 이제 비공식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비공식 조직이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모든 C는 비공식 조직이 C가 되는 거고 D가 자발적 결사체가 됩니다. 그래서 갑부터 보시면은 회사 내 등산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합니다. 맞네요. 그다음에 가족은 공동사회에 해당합니다. 얘도 맞죠? 또 두 명은 옳지 않고 두 명 옳으니까 병이랑 정이 이제 틀린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D에 해당돼. 그럼 가에는 자결이 아닌 게 와야 되고 회사는 뭐에 해당하냐? 회사는 지금 이익사회에만 해당하죠. 여기는 B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는 학교가 자발적 결사에 해당합니다. 들어갈 수 있죠. 틀려야 되니까. 틀렸고요. 니은 나의 D는 들어갈 수 있죠. B만 안 되면 되니까. 그다음에 디귿. 기업은 병과 정. 옳지 않은 거는 병과 정. 맞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리을. A는 공식 조직이죠. 공식 조직은 비공식 조직은 공식 B, D 이익사회 자결과 달리 공식적 규범에 통제하냐. 얘도죠. 얘도. 이제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하는가? 이건 이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이제 기준인데 지금 비공식 조직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하지만 2차 집단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문화이의 태도가 나왔는데요. 가옥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아침부터 수업을 많이 하고 왔더니 좀 목이 정말 아픈 와중에 또 핸드마이크를 쓰고 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교사가 A국의 가옥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갑이 그런 곳에서 사는 A국 사람들이 너무 미개하고 불쌍하대. 이게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진 가옥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자문화를 타문화에 이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 밑줄 쳐봐.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 얘가 문화 향유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상대주의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갑의 태도는 사대주의가 아니고요. 을의 태도는 상대주의가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갑의 태도는 을과 달리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갑의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사대주의에만 해당하고요. 4번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의 특징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다른 사회와의
사회의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만의 특징인데 이거는 갑의 태도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진화론 순환론도 이번에 정말 상당히 많이 틀리셨는데 제 해설, 구모 해설 꼭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사회변동이론 가나에서 보시면은 사회는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항상 밑줄 쳐봐 단순한 단계에서 복잡한 단계로 변동한다. 얘가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문명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한 후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다. 밑줄 쳐봐. 그래서 생성 동그라미, 몰락 동그라미. 얘가 순환론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개념할 때 사회 변동을 유기체에 빗대어 설명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거든. 오늘 필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 변동을 유기체에 빗대어서 설명하는가. 자, 요런 선지가 나오거든. 요거는 진화론과 순환론의 공통점인데 그러면은 유기체의 뭐에 빗대냐 이게 중요하죠. 진화론은 유기체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고요. 순환론은 생애 주기를 봅니다. 태어났다가 뭐 성장했다가 아팠다가 회복했다가 그다가 이제 또 막 이렇게 성장했다가 결국에는 죽는. 아무튼 기억 1번 가는 진화론이죠.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가는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 이건 순환론이죠. 3번 미래사회 변동방을 예측하여 대응할 곤란한 거는 순환론이고요. 4번 서구 중심적 사고랑 비판을 받는 건 진화론입니다. 5번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도 진화론이죠.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하위 문화가 나왔는데 봅시다. 갑국은 대다수의 국민이 땡땡교를 믿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얘가 주류 문화죠. 종교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하여 다른 종교를 탄압하진 않았대요. 이런 이유로 주변국인 을국의 전통 종교인 세모세모교 동그라미, 그다음에 변국의 전통 종교인 네모네모교 동그라미. 얘네들의 이주민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영위했대요. 얘가 지금 하위 문화였죠. 그러나 갑국이 땡땡교를 국교로 지정한 후 세모와 달리 네모를 박해하기 시작했대. 이에 세모교를 정상적으로 종교생활을 유지했지만 네모네모 애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며 강력히 저항 동그라미. 얘네가 지금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모네모는 하위 문화에서 이제 반문화로 변한 사례가 나타난 거고요. 세모는 여전히 하위 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방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기억. 갑국에서 네모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에서 그죠? 그냥 하위 문화였는데 반문화가 되었죠. 결국 맞고요. 니은 갑국에서 땡땡교는 하위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류 문화가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주류 문화였고요. 디귿 세모교는 네모와 달리 구성원의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또 둘 다의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하위 문화, 모든 문화의 특징이에요. 하위 문화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모두 해당하죠. 그다음에 세모, 네모는 모두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답은 기억, 리을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사회운동이 나왔는데 갑부터 볼게요. 갑은 친환경 농법으로 농촌 바꾸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갑은 밑줄 적을게요. 땡땡 농민단체 체계적 조직이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법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시민들에게도 화학 비료의 위험성과 친환경 농법으로 생성한 농산물 애호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활동 방식이 나와 있고요. 목표는 또 나왔죠. 그래서 목표는 친환경 농법 이런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개혁적 사회운동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A쇼핑회사는 작은 부족으로 배송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데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50%를 우선 환불을 또 안내했대요. 그래서 이에 소비자 2,000명이 회사에 입구로 몰려가 이게 지금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거죠. 즉흥적. 전액 환불을 요청한 시를 벌였는데 그리고 이제 해산했잖아. 여기 지금 체계적 조직이 없죠. 얘는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1번 보수적 성격을 갖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얘는 이제 개혁적 사회운동이었죠. 보수적 성격을 갖는 사회운동은 당연히 보수적 사회운동이겠죠. 2번 가해는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나에는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4번 나에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5번 가나 모두 사회운동이 나타낸다.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체계적 조직을 바탕으로 이것도 이제 가해만 해당하죠. 그래서 모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15번이 이제 도표인데 지금 빈곤이 나왔거든요. 빈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빈곤 선을 그려서 푸는데 일단은 전체 가구 수는 변함이 없고 구성원 수가 같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T년부터 빈곤 선을 좀 그려볼게요. 얘는 절대적 빈곤율이 많으니까 T년은 절빈선이 위에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T 플러스 1년은 또 절빈선이 위에 있겠죠. T 플러스 2는 상대적 빈곤이 많으니까 T 플러스 1년은 상대적 빈곤선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 자, 1번 전체 빈곤 가구, 전체 빈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틀렸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설명이 맞아요. 너네 이제 선생님들이 얘들아 전체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 중에 큰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칠 거거든. 그 갖다 버리세요. 내 말이 맞아. 이건 내 말이 맞을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제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거를. 2번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간의 금액 차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 우리가 선이 절빈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상빈선이 절빈선보다 높다는 건 아는데 이거의 구체적인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3번 T년에는 T 플러스 2년과 달리 두 가지 빈곤 중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가 없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절대적 빈곤선보다도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있으면은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년에는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 왜 넘기세요? 절빈은 상빈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 우리 상대적 박탈감도 늘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유형의 빈곤의 공통점이라 그랬고요. 5번 상빈은 절빈과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모든 빈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넘기세요 하면은 넘기세요. 알았죠? 넘기세요. 이렇게 하면 넘기는 거야. 앞으로 넘겨볼까요? 다시 16번으로 넘겨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알바가 어딨어. 지금 은택이 앉아서 사과 게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당 1030원씩 받으면서 사과 게임을 즐기고 버튼은 한 30번만 누르면 되죠. 그래서 클릭 한 번당 334원씩 야무지게 쳐드시고 계십니다. 문화변동이 나왔고요. 문화변동 볼게요. 각국은 정복전쟁을 통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정복지에 자신들의 언어인 땡땡어 이식 정책을 실시하였대요. 지금 직접 접하죠. 그래서 각국이 을국을 정복한 후
을국에다가 지금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고 쓰시고 을국의 땡땡어 이식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한 결과 을국의 전통 언어가 땡땡어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자문어의 정체성이 상실된 문화 동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병국에서도 일어났대. 그래서 병국 보시면은 땡땡어 이식 정책의 결과 병국의 언어인 다이아몬드어가 땡땡어로 대체되었죠. 그래서 지금 얘도 직접 전파를 통한 동화가 나타난 거고요. 이거 직접 전파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얘기를 하시면은 이러한 현상이라고 그랬잖아. 이러한 현상.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수식해주는 게 뭐야? 여기 지금 을국에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동일하다. 자, 한편 병국의 국민 다수가 정국으로 이주하면서 우리 정국도 좀 살펴보시면은 이주했기 때문에 얘도 직접 전파죠. 다이아몬드를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한 결과 정국에서는 정국의 전통 언어인 네모와 다이아몬드가 공용어라고 했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나란히 존재하는 거죠. 얘는 공존입니다. 공존. 1번부터 볼게요. 땡땡어는 병국에서 자극전파 없죠. 2번 을국에서는 외재적 요인 달리가 틀렸죠. 지금 을, 병, 정 모두 외재적 요인입니다. 3번 정국에서는 간접 전파 아니죠. 지금 사람들이 직접 이동했기 때문에 직접 전파고요. 4번 갑, 정 모두 융합이냐. 융합은 어느 나라에도 없죠. 5번 을, 병은 동화. 맞네요. 그 다음에 정국에서는 공존이 나타났다. 답은 5번입니다. 이 정도는 뭐 나올 법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조금 쉽지 않나. 발명이나 자극전파가 되는 과정이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더 쉽지 않나. 그 다음에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까지 물어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우리 은퇴가 17번으로 넘겨볼까요? 그래요. 자, 얘가 지금 그 보장제도 도표인데요. 이게 너무 별로야. 볼게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외로움을 덜어주는 지원, 그 다음에 세탁 등 편의 서비스죠. A가 지금 사회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을 나왔죠. 이거 내가 저번에 4개 중에 하나 안 나오면은 내가 은택이한테 70만 원 주고 어디 보내준다 그러지 않았나? 어디라고 그랬죠? 체코? 뉴욕. 뉴욕 아니었는데 스위스였던 것 같은데. 뉴욕은 수연이가 뉴욕이죠. 얘가 지금 부조죠. 그래서 부조가 될 수 있는 표현 4가지 정리해줬었고요. 얘가 그래서 보험입니다. 지금 비율을 보시면은 서비스가 32%, 부조가 15%, 보험이 37%죠. 지금 각국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냥 32명, 15명, 37명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1번 강제가입의 원칙. 요거는 이제 보험이죠. 그래서 보험이 가장 적냐, 폼이 가장 많네요. 37%니까. 2번 A는 서비스는 비금전적이죠. 3번 B는 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쓰레기 문제인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수능도 이렇게 내던가. 뭐 하시는 거죠 지금? 4번 C는 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죠. 5번 모두 상호구조의 원리가 정해냐. 상호구조는 이제 보험의 특징입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그러면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지금 사회적 소수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갑, 을에 대한 오류 설명이니까 우리 갑과 을이 각각 어떤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갑은 A국에서 태어나 15세가 되던 해에 별교가 국교인 B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A국에서부터 믿었던 땡땡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갑은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차별을 받는 친구들을 모아 학교 내에서 차별 금지를 위한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체크해주라 그랬고, 대학교 진학 후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종교적 자유를 요구하는 입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을은 시국을 구성하는 여러 부족 중 가장 영향력이 강한 부족의 정치인이었는데, 부족 간 교육 격차가 심하다. 시국은 부족한 교육 격차가 어쩌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네모 부족은 시국의 인구 중 0.35%만을 차지하지만 교육열이 높아 대도시로 진학을 시켰고, 이와 달리 세모 부족은 시국의 인구 중 5%를 차지하지만 교육을 받은 애들은 극히 일부였대요. 그래서 을은 이러한 문제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해요. 의무교육 제도를 위한 입법 활동을 시민단체 함께 하고 있죠. 어쩌라는 거야? 볼게요. 갑은 종교적인 이유로. 맞는데 수적 열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갑은 역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역차별 같은 얘기 없었어요. 디귿 을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다음 이번 이 뭐야?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만들 것이면 선지도 좀 거창하게 만들지. 정말 별로죠. 수능 완성이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완성을 풀어야 되는 이유는 구모랑 수능은 수능 완성 연계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는 게 좋다. 19번을 넘어갈게요. 자, 우리 19번에 이제 계층 구조가 나왔는데요. 한번 볼게. 자, A는 피라미드에서 가장 비중이 낮대. 그러면은 A가 이제 상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C에서 B로는 하강 이동이래. 그러면은 이렇게가 이제 하강 이동이니까 B가 하층, C가 중층이죠. 이제 부모 세대. 요거 이제 바둑판 표를 그리는 건데 얘는 좀 좋은 문제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제 부모 세대부터 보시면은 상중하가 15, 35, 50 순서죠. 15, 35, 50. 자녀 세대는 10, 55, 35죠. 우리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고요. 자녀 세대는 다양형이네요. 그 다음에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이 10%예요.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일치니까 얘를 이제 분수를 좀 바꿔서 표현하시면은 부모분의 대물림이 상층은 10%고, 그다음에 B는 하층은 15%고, 그다음에 C는 중층이 20%죠. 그러면은 부모 세대 15 중에 대물림이 10%다. 이게 뭔 소리야?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은 A가 10%, B가 15%.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볼게요.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은 A가 10%니까 봐봐. 15명 중에 10%가 대물림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1.5가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소수로 주면 진짜 어떡하냐. 그 다음에 중층은 20%. 그럼 35의 20%는 35 곱하기 2 하시면 70이잖아. 0을 하나 떼시면은 대물림이 총 7이고요. 그 다음에 하층은 15%죠. 그러면은 50의 15%니까 50의 15% 몇 명이야? 7.5명. 7.5명. 진짜 너무 별로다.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는 상층은 지금 여기죠, 여기. 거기가 전체 인구의 2%래. 이렇게 둘이 더해서 3.5%니까 나머지가 이제 6.5%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9.5%잖아. 그러니까 40.5%고요. 여기가 지금 47.5%니까 47.5%니까 55에서 빼면은 몇이냐? 7.5%죠? 7.5%. 여기 두 개 더하면 9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13.5%니까 35에서 빼봐봐. 그러면 12.5%죠? 이거 볼게요.
A에서 C로의 이동은 상에서 중이니까 하강 이동이다라고 하셔야 되고 2번 부모 세대의 중층 비율이 35%죠. 자녀 세대의 하층 비율은 35%로 같네요. 3번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이 우리 상승 이동 비율은 요렇게를 더해주는 거였죠. 요렇게가 하강 이동 비율은 요렇게 더하는 건데 지금 우리 그 상승 이동의 네모 친 거 보면 여기 40.5가 있어. 얘가 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4번 부모 세대는 사회통합에 불리하죠. 지금 피라미드가 다이아몬드니까 다음 5번인가 봐요. 세대 간 이동한 자녀의 비율이. 자 그러면은 좀 대물림만 다 더해주시면은 7.5 더하기 1.2 9에다가 7을 더하면은 16이죠. 부모의 잠깐만 이동한 자녀 이동한 애들이 일치하는 애들이 16이고 그럼 100에서 16 뺀 84가 이제 이동을 했다는 건데 84가 16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자 우리 계층 이동 부형도 높게 나왔는데 우리 표를 좀 그려볼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T년 유소년 인구에 대한 부형 인구의 값은 갑국이 5분의 1이래. 그러면은 지금 U분의 부가 5분의 11이죠. 그 다음에 T년이니까 을국은 2분의 5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얘들아 이거 봐봐. 유소년 부형비랑 노년 부형비 동일하는 거는 얘는 이제 부분의 U랑 부분의 노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부부를 이렇게 다 없애요. 얘는 이제 결국엔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같다는 거거든.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은 이제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동일하는 거고요. 요걸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U분의 도가 1분의 1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변화가 없고 을국의 T년 노인에 대한 T 플러스 30 노인 이건 이제 나중에 처리할게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얘는 부분의 U 플러스 노잖아. 그럼 지금 여기 부랑 여기 부가 같죠? 둘 다 11이야. 그럼 부가 그냥 11인 거고요. U가 5입니다. 자, 그럴 때 노가 9라면은 U 더하기 노가 9이라면은 노가 4겠죠? 총인구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U 노가 더해서 2잖아. 더해서 2죠. 그럼 이제 U가 1일 때 노가 1이고 그 다음에 부가 3이죠. 이제 총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을국 얘는 이제 1분의 1이잖아. 1분의 1 U분의 부가 나왔기 때문에 얘랑 부랑 요 부랑 같게 맞춰주면 돼요. 이제 5분의 5로 바꿔주면은 부가 5일 때 부가 5일 때 그러면 U가 2죠. 그럼 노는 3이라서 총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을국의 T년 노인 인구에 대한 T 플러스 30년 노인 인구의 비가 3분의 4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T년의 노인 인구분의 T 플러스 30년의 노인 인구가 3분의 4래. 근데 T년의 노인 인구가 3이다. 그럼 여기 4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체 인구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체 인구 그냥 10 이렇게 두시고 부분의 U 플러스 노가 9분의 11이다. 요것만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유선 부양비. 을국의 t년 노인 인구에 대한 t 플러스 노인 인구는 3분의 4고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변함이 없고. 그럼 이제 요것만 가지고 나머지를 하라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부양 인구 모르죠? 그 다음에 U 플러스 노가 노인 인구가 4죠. 그게 이제 9분의 11이라는 건데 지금 U분호를 다 더했을 때 U분호를 다 더했을 때 10이어야 되거든. 지금 이게 20이잖아. 그럼 됐네요. 얘는 지금 U 더하기 부 더하기 노가 10이어야 되는데 20이잖아. 그럼 얘를 일단 20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얘를 이제 20으로 바꿔주면은 20분의 8이 되죠. 20분의 8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부양인구가 그냥 9예요, 9. 그러면은 U 플러스 노가 11인데 노가 8이니까 U는 3이고. 자, 그럼 됐어요. 자, 봐봐. 저기 전체 인구의 변화가 없으니까 20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곱하기 4를 해주시고, 여기 20이어야 되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t년의 각국의 노년 부양비는 t년의 각국의 노년 부양비는 11분의 4죠. 얘는 을국의 노년 부양비 5분의 3이죠. 그래서 얘가 큽니다. 2번 t년의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의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1분의 5죠. 얘는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 5분의 2보다 20 얘가 크죠. 얘가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 3번 t 플러스 30년에 을국에서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30년 을국에서 노년 인구는 8명이죠. 얘는 유소년 인구 3회 3회보다는 작습니다.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을국의 노년 인구 증가율이 여기 노년 인구는 6명에서 8명이 됐죠. 각국의 부양 인구 증가율 여기 각국의 부양 인구 증가율은 11에서 12가 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증가율 계산 얘는 6분의 2죠. 6명에서 2명이니까 3분의 1이고 얘는 11분의 1이거든. 11분의 1에 3을 곱하시면은 11분의 3이죠. 이거 둘 중에 누가 크냐는 건데 얘가 크죠. 3배보다도 높다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5번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국과 을국 모두 증가했냐. 그래서 얘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1에서 그대로 5분의 1이죠. 그대로고 얘는 이제 10분의 3에서 10분의 4가 됐으니까 을국만 증가했네. 그래서 모두가 틀렸고요. 을국만 해당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제일 좋네요. 얘가 제일 좋은데 t 플러스 30년을 이제 구하는 요 과정이 어려웠는데 얘는 이제 유분호를 다 더해서 얘가 20이니까 얘도 2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카톡 주시고. 그래서 1컷은 4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7 아니면 48? 50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내려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컷은 47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지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20번, 그 다음에 아까 17번이었나? 17번 한번 띄워줄래요? 아니 18번, 19번, 19번, 그 다음에 20번. 두 개는 틀릴 법하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19번 정도의 난이도는 낼 법한데 이렇게 더럽게 소수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